2014년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경찰이 긴급 출동합니다. 이 현장에 있던 여자친구는 피해자가 자해했다고 주장했는데요.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타살 정황이 드러납니다. 그리고 얼마 후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감쪽같이 사라지는데요.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2명이 된 살인범입니다. 자, 양 변호사님, 2014년 1월에 벌어진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건이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사람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과 경찰이 급히 출동을 했습니다.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이었고요. 30대 남성이 현관문 근처에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. 신고를 한 게 여자친구라는 40대 여성 김 씨였는데 그 여자친구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. 이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더니 이 남자친구가 오피스텔로 찾아왔고 자기들은 이제 싸우다가 화가 나서 그냥 자기는 안방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. 그런데 남자친구가 현관문 근처에서 자해를 했고요. 남자친구의 신음소리를 듣고서야 나왔는데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신고를 했다라는 겁니다. 안타깝게도 그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을 했습니다. 아니,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작은 원룸 안에서 남자친구가 스스로 그런 걸 한 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요? 네, 실제로 이 수사가 진행될수록 김 씨에 대한 좀 수상한 점들이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. 김 씨는 경찰에게 자해를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하지만 119 신고 당시에는 장난을 치다가 흉기가 진짜로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그리고 흉기가 발견된 위치도 좀 많이 수상을 했는데요. 한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이걸 보시면 네, 흉기가 발견된 위치가 피해자가 발견된 위치는 문 앞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흉기가 발견된 위치는 주방이었거든요. 근데 이 피해자가 자해를 하면서 사용했다는 이 그 흉기가 부엌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. 이 김 씨는 바닥에 떨어진 흉기를 보고 놀라서 부엌으로 향해서 던졌다 이렇게 진술했지만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의문점은 더 있습니다. 이 피해자가 입은 자상의 위치는 왼쪽 가슴 그리고 자상의 수는 단 하나였습니다. 그리고 이 자해라고 하기에는 좀 자상의 깊이가 상당히 좀 심하게 깊었고요. 그리고 주저흔도 전혀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경찰이 김 씨를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보고 조사를 했는데요. 그런데 갑자기 김 씨가 동생과 절에 갑니다. 이런 문자를 남기고 사라졌다고 합니다. 절에 왜 갔을까요? 자, 이제 절에 간다고 동생하고 간다고 얘기를 했죠. 우리가 뭐 전화 내용이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걸 생활 반응이랍니다. 요 문자 이후에 1년간 이 김 씨 또 동생의 생활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. 뭔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한 2015년 정도에 김 씨의 동생의 휴대전화 개통된 걸 확인하는데요. 3일 정도 딱 개통이 돼 있고 해지가 됩니다. 그 딱 3일. 3일 동안 그 휴대전화가 됐을 때 사용한 기록을 다 뒤져보니까 성형외과 전화번호를 발견하고요. 성형외과. 예, 경찰은 성형외과를 찾아갑니다. 다행히 성형외과 의사가 이들을 정확하게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자매가 수술을 원했는데 이 두 사람을 똑같이 좀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를 듣고 아주 똑같이 부위를 똑같이 수술을 부탁하고 그걸 수술을 해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박 교수님, 아무리 자매가 의가 좋아도 말이죠. 뭐 굳이 얼굴까지 똑같이 성형 수술을 해? 네, 아무리 닮아도 똑같이는 안 되잖아요. 예. 그런데 이 자매는 이미 처음부터 일란성 쌍둥이였습니다. 일란성 쌍둥이였기 때문에 사실 너무너무 이미 닮은 거죠. 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똑같지는 않죠. 미세하게 다르잖아요. 그래서 이 의사한테 와서 아주 우리를 똑같이 만들어달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마, 코, 턱 이런 부위에도 시술을 했는데 이런 뭐 턱, 이마 이런 거 똑같기 되게 어려운데 여기도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모양으로 시술을 해달라고 막 조른 거예요. 그래서 이 의사는 이 두 자매가 너무 좀 골치 아팠다라고 얘기하고 또 둘 중에 한 명이 우리 이 시술을 한 명 명의로 진료받게 해달라고도 또 엄청 졸랐다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에는 뭐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찰의 눈을 피하고자 아주 똑같이 얼굴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. 그러면 여동생하고 얼굴을 똑같이 이렇게 탁 바꿔가지고 여동생하고 같이 도주 중인 거예요?
네, 근데 이제 경찰의 눈에 좀 잡혔던 게 쌍둥이 여동생 이름으로 도시가스와 유선방송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집 주소가 2개였는데요. 서로의 얼굴이 똑같은 상태에서 누가 살인 용의자인지 김 씨인지 특정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. 그래서 또 혹시라도 동생을 찾았다가 언니인 김 씨가 도망을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. 예. 그래서 경찰은 이 자매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. 아. 주변인에 따르면 언니의 김 씨는 좀 활발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었지만 동생은 조용하고 좀 남의 말을 좀 잘 들어주는 이런 성향이었다고 합니다. 또 두 주소지 역시도요. 한쪽은 번화가에 위치한 오피스텔이었지만 다른 곳은 주택가에 좀 한적한 빌라에 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김 씨가 발견된 곳은 바로 이 번화가에 위치한 오피스텔이었는데요. 인근 편의점 CCTV에 이 김 씨가 포착이 됐는데 경찰은 이걸 보고 김 씨가 1년 전 모습과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결국 언니인 김 씨는 1년 3개월의 도주 끝에 검거가 됐습니다. 자, 앞서 그 CCTV 영상 좀 계속 보여주세요. 양 변호사님,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일단 잡혔어요. 도대체 왜 남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하고 얼굴까지 바꾼 거랍니까? 일단 김 씨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문제는 그 남자친구가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었던 겁니다. 그래서 그 사건이 있었던 날 김 씨하고 이 남자하고 오피스텔에서 도대체 언제 이혼하고 나한테 올 거냐 뭐 이런 식의 말다툼을 했던 겁니다. 그리고 몸싸움까지 벌이다가 결국에는 부엌에 있었던 흉기로 이 남자친구에게 휘둘렸던 건데 이게 너무 무서운 상황인 게 당시가 1월이라서 예. 남자친구가 굉장히 두터운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치명상을 입을 만큼의 그런 공격을 했던 겁니다. 다만 이 김 씨는 남자친구 무척이나 사랑했고 또 우발적 살인이었다라는 주장을 했고요. 재판부에서도 이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. 그러니까 우발적 범행이었고 또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죄질이 무겁다라고 하면서도 징역 10년형에 그쳤습니다. 글쎄요, 우발적이었다는데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는데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주저흔도 없었다. 그런데 정말 주요 부위에 그 흉기가 그대로 관통했을 정도면 이게 보통 얼마나 강한 힘으로 확 했던 건가 싶은데 말이죠. 네. 자, 아무튼 그래도 우발적 살인이 인정돼서 2015년 징역 10년 선고. 그러니까 아마 출소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.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뭐 가석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출소됐을 가능성도 있고요. 이제 이 쌍둥이 여동생도 좀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. 마진이 도주하다가 이제 이 언니가 지금 한 걸로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언니는 살인죄로 10년형을 받았지만 쌍둥이는 증거도 없을 뿐더러 무죄가 됩니다. 아무 범죄가 없습니다. 왜요? 처벌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. 도와준 거는 맞거든요. 어. 친족 간에 특례가 적용됩니다. 뭐 범인 은닉이나 증거인멸 같은 경우는 친족 간에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같이 사는 친족이고 형제 자매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특례가 적용돼서 결국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건이 좀 빨리 뭔가 됐다면 뭐 이건 추측의 영역이긴 한데 공범의 가능성이라든지 어떤 다른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늦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냥 10년형 언니만 처벌받는 것으로 종료가 됐습니다. 그 언니도 지금 이 시각에는 출소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.